안녕하세요. 올해 75세 고혈압 전문의 박선우입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수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진료해 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 빨리 낫는 방법이 없나요?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진단받으시면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절망하시거나 혹은 단순히 혈압약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75년간 살아오고 40년간 의사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고혈압은 치료의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고혈압을 단순히 약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여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신 검증된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혹시 고혈압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미리 예방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영상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혈압 전문의로서 수십 년간 진료 현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은 고혈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와도 같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환자분들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의 식습관,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인 80세 이순자 할머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님은 젊은 시절부터 손맛이 좋으셔서 음식을 짜게 만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고 늘 김치와 찌개가 식탁에서 빠지는 법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60대부터 고혈압 약을 드셨지만 혈압은 잘 조절되지 않았고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할머님은 그때 비로소 내가 너무 내 몸을 막대했구나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 수치가 높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장과 뇌, 신장 등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단순히 약에만 의존한다면 언젠가는 순자 할머님처럼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혈압을 빨리 낫는 방법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고혈압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약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고혈압 관리의 핵심은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구체적인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지혜이자 저 스스로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황금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저염식입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고혈압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액 속의 수분량을 증가시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약 2배에 달합니다.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들에 이 염분이 매우 높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6지라는 것이 생각보다 적은 양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봉지에는 이미 5지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국물 요리를 줄이거나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김치나 젓갈은 물에 헹궈서 드시거나 싱겁게 담근 저염 김치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공식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영양 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소금 대신 허브, 마늘, 양파, 식초 등을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23주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입맛이 서서히 변하면서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인 78세 최영희 어르신은 워낙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셔서 처음엔 저염식을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3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어르신 스스로도 이제는 짠 음식이 오히려 맛없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저염식은 고혈압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체중 감량입니다.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이 많아 혈압 상승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표준 체중을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체중 5kg지만 감량해도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령 환자분들의 경우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 85cm 이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드시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살코기나 생선 등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육량 감소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반대로 당분이 많은 음식, 빵, 과자, 청량음료,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불포화지 방산 함량이 높은 음식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너무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한 달에 12kg 정도의 건강한 감량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철 환자분의 사례가 좋은 예시입니다. 76세이신 김영철 선생님은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고 체중도 표준보다 15kg 정도 더 나가셨습니다. 제가 생활습관 개선을 권해드렸을 때 선생님은 나이 들어서 무슨 체중 감량이냐며 회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꾸준히 설득하고 함께 식단 계획을 세워드린 결과 6개월 만에 10kg를 감량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체중 감량 후에는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에 가까워져서 약 복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고 저도 매우 뿌듯했습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절주 및 금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혈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만성적으로 높이며 고혈압약의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하루에 맥주 720ml 한 병, 와인 20만 300ml 한 잔, 소주 23잔 13병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여성분들은 이보다 더 적게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술을 아예 끊을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허용량 이하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과 맥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흡연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에게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도전해야 할 과제입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분 중 77세 박정민 선생님은 50년 넘게 흡연을 해오신 분이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혈압은 항상 높았고 협심증까지 진단받으셨습니다. 제가 금연을 강력하게 권고했지만 선생님은 이 나이에 무슨 담배를 끊느냐며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끊으시면 더 늦기 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득했고, 결국 선생님은 저와 약속하고 금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 하셨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저의 격려 속에 3개월 만에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금연 후 6개월이 지나자 선생님의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협심증 증상도 훨씬 호전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입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특히 권장됩니다. 일주일에 57회,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 220-나이에 6080%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75세 어르신이라면 최대 심박수는 220-75145회이고 이에 6080%인 87116회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여 점차 운동 시간과 강도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근육량 유지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분들은 무거운 것을 드는 등 갑작스럽게 힘을 쓰는 등척성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 79세 김순자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늘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운동을 권해드렸을 때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도 힘들다며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저의 조언에 따라 아파트 단지를 하루 1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3개월 만에 하루 30분씩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걷기 시작하면서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지고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단순한 육체적 활동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 나는 너무 늙어서 운동은 무리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식단으로 DASH 식단이 있습니다. DASH 식단은 혈압을 낮추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단으로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혈압 조절에 중요한 미네랄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채소, 과일,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며 통곡물, 콩류,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칼슘은 혈관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며 저지방 유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채소는 45회, 과일은 45회, 통곡물은 78회, 저지방 유제품은 2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붉은 육류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은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가금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는 통곡물 시리얼에 저지방 우유와 바나나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현미밥과 나물, 반찬, 생선구이를,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제 환자분 중 81세 박경자 할머니는 평소에 인스턴트 식품과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겨 하셨고 이로 인해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제가 DASH 식단을 권해드렸을 때 할머니는 맛없는 음식만 먹으라는 거냐며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로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며 여러 레시피를 알려드렸고 할머니는 저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이제는 오히려 채소가 더 맛있다며 식단에 완벽하게 적응하셨고 혈압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만성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러한 반응을 지속시켜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취미 활동이나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이나 불면증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 중 하나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산책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어떤 분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 76세 이정숙 할머님은 평생 동안 걱정이 많으시고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늘 혈압이 높았고 불안 증세도 동반되셨습니다. 제가 할머님께 매일 저녁 명상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편안하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은 이제는 걱정이 와도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병원 방문입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지킨다고 해도 자신의 혈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하여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정 혈압은 병원에서 측정하는 혈압보다 훨씬 정확하게 평소 혈압 상태를 반영하며 백의 고혈압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나 가면 고혈압 평소에는 높은데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현상을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측정된 혈압 수치를 기록하여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보여주면 보다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압이 높거나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혈압을 너무 낮추면 저혈압이나 낙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목표 혈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15,090 mmHg 또는 16만 100 mmHg 미만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젊은 층보다 다소 높은 목표 혈압인데 혈압을 너무 낮게 관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 따르면 140 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이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개인별 맞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합병증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제 환자분 중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혈압을 내가 가장 잘 안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사에게 물어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45년간의 의사 경험과 75년간의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고혈압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염식입니다.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물은 줄이고 가공식품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둘째, 체중 감량입니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셋째, 절주 및 금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혈압의 독약입니다. 반드시 줄이거나 끊으세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위주로 주 57회 30분 이상 꾸준히 하세요. 다섯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DASH 식단처럼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위주로 드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일곱째,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병원 방문입니다. 자신의 혈압을 매일 확인하고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세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지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부터는 국물 없이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부터는 아침마다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모레부터는 아파트 단지를 10분이라도 걷기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에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꾸준히 쌓였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빨리 낫는 병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는 병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혈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쉼없이 뛰고 있으며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